안녕하세요, 신차털기 신현아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요, 볼보 XC90 B6 모델입니다. 외관 같은 경우는 기존 T6 모델이랑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기존의 볼보만의 전면부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토르의 망치라고 하는 이 T자 라인의 헤드램프 부분도 잘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도 볼보만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고급감을 좀 더 높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릴입니다. 되게 예뻐요. 하지만 T6 기존 모델과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도 볼보만의 세련된 캐릭터 라인과 벨트 라인을 다 갖추고 있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보이네요. 후면부도 마찬가지고요.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 B6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정도이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도 스마트 트렁크여서요, 전자동으로 다 되고, 원래 이렇게 발을 닿으면 또 열리는 시스템인데 지금 잘 안 되네요. 한번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죠. 지금 여기 3열 시트도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접혀 있는 상태거든요. 보통은 뭐 대가족이 아닌 이상 이 정도 수준에서 1, 2열만 좀 운영하고 접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을 엄청 넓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열 시트도 접을 수가 있어서 훨씬 더 골프채 같은 경우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전자동이라서 손에 묻을 걱정도 없고요. 사실 9천만 원대 차량이라서 이 정도 요소는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다, 이런 생각은 저는 듭니다.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이 최고급 내장재 이 색깔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게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되게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 딱 앉았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띄었던 거는 이 오레포스 기어 노브였어요. 이게 약간 크리스탈 느낌도 주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주죠. 이게 앞으로 당기면 뒤로 놓여지는 거고요. 뒤로 누르면 후진 기어로 바뀌는 방식으로 이제 구동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편하고요. 이게 바로바로 느낌이 잘 전달된다고 할까요? 딸깍거리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워낙 볼보의 유명한 디스플레이죠. 굉장히 넓고 모든 기능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그런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센터 패시아 부분의 공조장치 부분도 되게 그냥 깔끔해요. 그냥 두 개 있고 여기에 비상 깜빡이 뭐가 있는지 직관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해서 처음 차량을 접한 사람들도 손쉽게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센터 콘솔 부분인데 생각보다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을 굳이 충전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히 놓을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이쪽에 음료라도 놓아져 있을 경우에는 이쪽을 열어서 넣거나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하는 공간이 있고 잘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바꿀 수 있는 건데 4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설정이 됩니다. 이에 맞춰서 원하시는 모드로 주행을 하면 좀 더 재밌는 주행을 즐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가 300마력의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성능 기능도 충분히 체험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전 아까 고속도로 오면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 차량만의 경쾌함이 좀 더 업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출력이 확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있고 그 모터의 힘을 받는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도 이 차가 아무래도 대형 SUV인데 그것 치고는 살짝 작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저야 체고가 작은 사람이지만 체고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덩치에 맞지 않는 스티어링 휠로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클러스터 부분은 딱히 특이사항 별로 없습니다. 디지털로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과도 연동이 돼서 주행 중에도 되게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눈에 띕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으니까 편의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메모리 세트가 있어서요. 그리고 운전자에게 좀 더 편의성을 더해주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도 대형 SUV다 보니까 굉장히 넓고요. 레그룸은 이 정도 공간이 있고 헤드룸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키 크신 분들한테도 넉넉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2열에서도 이 공조장치를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터치로 조정이 가능해서 보통 앞좌석에서만 이게 가능한데 뒷좌석에서도 이런 편의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2열에 앉은 사람들마저도 고려하는 볼보의 배려가 느껴질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B필러 쪽에 있는 송풍구도 저는 되게 좋은 요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게 이쪽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밑에 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사람이 열을 좀 식히고자 할 때는 아래서 바람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더 좋으니까요. 이 부분 역시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탑승
주행하는 사람들의 쾌적함까지도 볼보가 좀 신경을 썼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도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되게 싸 보이지가 않고 전반적으로 이 실내 공간의 고급진 느낌과도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가림막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옷을 걸 수 있는 부분도 마련되어 있어서 되게 패밀리 차량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위에 이 선루프도 있어서 이게 되게 개방감을 줄 것 같고, 채광이 확실히 잘 들어오니까 탑승자 모두에게 좀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우너스 앤 윌킨스 스피커 들어가가지고 적당히 웅웅거림도 있고 굉장히 음질이 되게 고급져요. 그리고 확실히 이 디스플레이는 되게 커서 엄청 직관적이고요. 보통 가로로 많이 나오고 세로로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거 볼 때 웬만하면 다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는 좀 더 익숙하고 편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게 볼보의 안전 사양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차가 옆으로 지나가면 사이드미러 쪽에 불이 켜지거든요. 양쪽 다 이게 설정되어 있어서 운전자에게 편리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엑셀을 확 밟게 되면은 출력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특성이자 E6 엔진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도심 주행할 때는 살짝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지 상태에서 다시 가속을 칠 때 출력이 13점 몇 마력 정도 붙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속감이 확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점이 전자식 브레이크가 적용돼가지고, 저는 지금 이 차 운전한 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브레이크 감각이 약간 지금은 살짝 어색하네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약간 브레이크가 튀어오르는 듯한 느낌? 약간 텐션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눌렀을 때 그제서야 반응이 일정 강도로 쑥 오는 느낌이에요. 차차 운전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이는데요. 속도랑 이 내비게이션 방향 설정도 해줘가지고 이쪽으로 굳이 시선을 안 가도 보기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컴바이너 소재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렇게 유리에 쏘는 형식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라서 약간 또 고급감도 느껴지는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확실히 특징적인 게 엄청 조용해요.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된 차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물론 어쨌든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긴 하니까 그 부분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진동과 엔진 사운드가 조금은 느껴지지만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절대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소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되게 조용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노면 소음도 딱히 올라오는 게 별로 없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공기청정 시스템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요즘같이 비가 안 오면 무조건 황사가 잔뜩 끼는 상황에서는 쾌적한 이런 실내 공간을 유지시켜주는데 좋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초미세먼지도 걸러주고 이 내부 미세먼지를 적정 수준 이하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인가 봐요. 그리고 되게 큰 차잖아요, 이 차가. 근데 서스펜션을 후륜에는 지금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게 쿠션감이 좋아요. 조금 단단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몸에 오는 충격이 생각보다 거의 없고 승차감도 되게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감각도 지금 익숙해져서요. 처음에 느꼈던 만큼의 이질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네요. 볼보가 워낙 안전한 차량으로 유명하잖아요. 인텔리세이프 기능이 이 차에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뭐 파크 어시스트 기능이라든지 뭐 차선 유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요즘 많은 차량의 편의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작동이 꽤 잘 돼요. 특히 코너링 부분에서 차선 유지 이게 핸들이 알아서 조향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확실히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속도 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장기간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운전자의 피로도를 좀 덜어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변북로를 한번 달려봤는데요. 확실히 차가 좀 경쾌하게 나가는 맛이 있어요. 차량 자체는 좀 묵직한데 출력이 세서 그런지 고성능 엔진을 장착한 차량답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하네요. 확실히 좀 한때 N라인 주행하는 것 같은 그런 약간의 경쾌함? 뭐 완전 비슷한 수준은 아니지만 물론 그런 경쾌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좀 텐션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심 주행 하실 때는 이렇게 멀리서 잡고 오셔야 좀 안전 운전에 확실히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계속 밟고 있는데 확실히 반응이 살짝 늦게 오는 감이 있다 보니 차 바로 직전에 확 멈추는 경향도 있는 것 같네요. 방금 고속도로 구간을 지나봤는데요. 속도 유지 기능도 잘 작동이 돼서 편리하게 잘 왔고요.
지금 터널을 지나오면서 불편한 점을 하나 느꼈어요. 이게 디스플레이랑 이 클러스터 부분이 그 밝기에 맞춰서 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터널 밖에 딱 나오고 나서 어두워진 상태로 한 몇 초간 좀 유지되다가 밝아지거든요. 그 몇 초 어두워진 상태가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안전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차가 9천만 원대 차량이에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좀 비싼 감도 있는데 그에 맞는 주행보조 기능이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편의사항들 면에서는 적당히 고루고루 잘 갖춰놨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정도 차량이면 이 정도 사양은 갖춰야지 정도의 느낌이에요. 대신 약간 빠진 거는 딱히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기존 T6 모델보다 상품성은 올리되 240만 원가량 가격만 좀 낮춰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XC90 같은 경우는 60 모델과 다르게 그 2열의 헤드레스트를 디스플레이에서 조정하는 기능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요소. 그리고 뭐 운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패들 시프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 300마력이 나오는 차량이다 보니 고속주행이나 그런 부분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패들 시프트 조작을 통해 운전의 재미를 좀 업시키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살짝 아쉬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까지 XC90 B6 모델을 만나봤는데요. 저는 이 차를 개인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9천만 원 차량, 어쨌든 고가의 차량이지만 정말 부족함 없는 기능을 갖춘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의사양이라든지 주행보조 기능 모두가 되게 잘 작동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차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도 뒤처지지 않는 기능을 다 갖췄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성능 하이브리드 차를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300마력이 되는데요. 주행 중에도 굉장히 경쾌한 주행 감각을 유지할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만의 장점인 정숙성까지도 잡으실 수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XC90 B6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XC60 B6 모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는 XC90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XC90 모델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C90 모델 같은 경우 준대형 크기라고 하는데 사실상 대형 SUV로 꼽히는 팰리세이드랑 비슷한 전폭과 전장 정도를 가졌더라고요. 그러한 점에서 대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더 작은 중형 수준의 SU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도 기존의 T6 모델과 XC90 모델과도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여기 자 형태의 헤드램프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그릴 부분도 차별화를 두고 있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이 밖에 측면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후면부 역시 사실상 별 다를 게 없죠. 이 B6가 추가적으로 달린 것 외에는 크게 이렇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트렁크 같은 경우는 자동식 스마트 트렁크를 채택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작동했을 때는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발을 이렇게 밑에 넣었을 때 열고 닫힐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2열이 다고요.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 있습니다. 밑에는 여유분의 타이어가 있고 뭐 옆에 이 포켓 정도 만들어 놓고 트렁크 크기는 널널한 것 같습니다. 근데 SUV 차량임을 감안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 넓을 것 같진 않네요. 나름의 이렇게 보호막도 설치되어 있고요.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풀폴딩이 돼서 이것도 굉장히 저는 유용한 점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2열 시트를 다 접으면 트렁크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트렁크 공간이 엄청 크지 않다고 해서 불편함은 딱히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XC60 모델 같은 경우는 XC90 모델과 다르게 앞에서 2열 시트 헤드레스트 부분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XC90에서 빠진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는데 어쨌든 XC60에는 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실내 역시도 앞서 시승했던 XC90 모델과 크게 다른 점이 없고요. 시트 색상부터 시작해서 여기 앞에 포켓 있는 것 그리고 터치식으로 이제 조정이 가능한 부분 이 옆에 B필러 쪽에 퐁퐁고가 있다는 점 그리고 버너스 앤 윌킨스사의 하이엔드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는 점 구성이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옆도 되게 이 차의 실내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급감을 좀 더 높여주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충전 포트 C타입으로 있어서 최신 차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C타입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레그룸도 굉장히 여유롭고
있고요. 헤드룸 역시 중형 SUV지만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있어서 요새 뭐 차박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아용 카시트를 꽂을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여기 있고,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트렌디하면서도 고급지다 이런 느낌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실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앞쪽을 살펴보시면 일단 볼보만의 이 특징적인 이 큰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각종 기능들이 여기 뭐 조수석 조절부터 시작해서 주행 보조 기능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정 되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엔진 시동 버튼 위치도 굉장히 동선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요소였고, 또 이 조수석에도 마사지 기능이 있어서 뭐 눈에 띄게 뭐 안마가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량 안에 이 정도 있는 거에 의미를 둔다라는 수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 이 부분이 약간 그 90 모델과 좀 달라요. 90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우드 소재, 우드는 진짜 아니지만 어쨌든 우드가 느껴지는 듯한 디자인적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저는 개인적으로 그 90 모델보다는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더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이 좀 플라스틱인가요? 약간 안쪽을 보시면 살짝 좀 사티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좀 더 완벽하게 처리를 해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만 좀 신경을 팍 쓰고 조금 시선이 덜 가는 부분은 신경을 덜 썼다 이런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 부분은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엄청 넉넉하진 않지만 티슈라든지 이 정도의 좀 필수용품만 넣어놓고 다니기에는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다만 이쪽 공간 활용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고, 90 모델과 좀 다른 점이 90은 여기가 3개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60은 2개까지만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크기가 좀 차이가 있고 9천만 원대 차량이나 7천만 원대 차량이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XC60B6 모델을 지금 시승 중인데요. 아까 전에 오전 타임에는 XC90 모델을 시승을 했었어요. 이게 실내외 차이는 사실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운전 주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차가 경쾌한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90도 가볍고 고성능 차량답게 축 치고 나가는 힘이 되게 강했는데 한층 더 가벼워져서 그런지 그 맛이 확실히 더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말 잘 보이고요.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다 보이고 주행 보조 기능까지도 다 나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금 7천만 원 차량을 초보 운전자 분들이 얼마나 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유용한 기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차 역시도 400V 이제 모터가 들어가 있고 슈퍼차저랑 터보차저의 그 트윈 엔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좀 걸리는 감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느낌이 거의 없고 축 치고 나가는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고요. 모터 출력이 이제 더해지다 보니 출발할 때 한 14마력 정도의 출력을 더 힘을 입어서 가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 차가 어쨌든 고성능 엔진, 그러니까 B3 엔진을 단 모델임을 좀 입증하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아까 그 XC90 모델과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뭐 가속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크게 다른 점은 못 느끼겠고, 다만 확실히 좀 작은 차여서 그런지 가벼운 것 같아요. 이 조향도 그렇고 좀 나가는 느낌도 그렇고, 그리고 좀 덜 큰 차라 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지금 굉장한 와인딩 구간을 넘어왔는데요. 딱히 차가 가속 단계에서도 그렇게 밀린 감이 크지 않고요. 90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생각보다 몸에 주는 충격이 좀 덜하고 승차감은 지금 매우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숙성도 매우 좋아요. 역시 하이브리드라서 약간의 엔진 소음이 물론 없을 순 없으니까요. 뭐 진동도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거의 이 정도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노면 소음도 거의 올라오는 게 없고 신경 거슬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솔린 기반의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 기반의 하이브리드 차량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인딩 구간에서도 운전자가 딱히 밀린다는 듯한 느낌이 없어요. 되게 잘 잡아주는 듯 하고요. 7천만 원대면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뭐 아우디, 벤츠 솔직히 상위 클래스 차들도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가격에 못지않은 확실한 뭐 성능이라든지 제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7천만 원인데 이 정도 값은 해야지,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방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톨게이트를 지날 때 표를 뽑으려고 차량을 그쪽으로 좀 가까이 댔거든요. 근데 그 순간 충돌 위험을 이 차가 인지를 해서 그런지 경고음이 났고, 그 이후에 갑자기 락이 걸리면서 시동을 꺼도 계속 이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차량의 순간적으로 충돌 위험을 느껴서 락을 걸렸다고 뭐 불법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적지 않은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운전자들도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식은땀까지 났네요. 볼보가 되게 안전에 강한 차량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아까 주행할 때 주행보조 시스템이 훌륭하게 작용을 했지만 사실 다른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랑의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근데 아까 그 충돌 방지 때문에 그렇게 락을 걸어두는 그런 시스템까지 있는 거는 물론 사람을 당황시키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또 볼보만의 나름의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터널에서나 어두운 상황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밝기가 어두워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살짝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고 나서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면 좋겠는데 한 몇 초 뒤에 어두워지고, 또 밝은데 나와서도 몇 초 뒤에 밝아지니까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로 바꿔서 속도를 내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경쾌하고 엄청 잘 나가네요. 치고 나가는데 걸림이 딱히 없고, 가족들을 위해서 스포츠카가 아닌 패밀리카를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운전의 재미를 포기할 수 없다 라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나믹 모드로 바뀌면 이 클러스터에도 이렇게 뜹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지만 내가 무슨 모드를 선택하고 달리는지 확인 정도는 할 수 있죠. 컴포트 모드랑 뭐 다이나믹 모드로 주행했을 때는 이 RPM 계기판이 나오는데, 에코 모드로 바꾸는 순간 계기판이 에코 모드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재밌네요. 지금까지 XC60 B6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고성능 친환경 차량답게 정숙성은 매우 좋은 수준에 속했고, 고성능 차량답게 치고 나가는 힘과 주행 성능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차였습니다. 7천만 원대라는 가격이 물론 부담스럽겠지만 기존의 T6 모델과 비교했을 때 성능은 좀 더 강화되되 400만 원 가량 가격이 낮아진 차량이라고 하니까요. 고성능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XC60 B6 모델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차량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